네, 여러분들 오늘은 물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역할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등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역할놀이를 갖다가 하는 거는 어,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 실험 관찰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역할놀이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움으로써 물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좀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각 위치마다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이 만든 다양한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흐르는 물이 만든 다양한 지형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해요. 네, 여기서 지금 뭐 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 냇가, 뭐 호수 이렇게 다양한 지형들이 있죠.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물이 내가 물이라면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물을 이용해요. 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자르는데 여기서 열이 발생되고 그 발생하는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물을 옆에서 뿌리는 모습인데 이거 말고도 보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식히는 역할 말고도 직접 물을 뿌려서 물건을 자르는 워터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온도를 낮춰주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직접 무리를 쏘아서 물건을 자르는 것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우리가 공업, 즉 산업 용수로 물을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은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얼음을 이용해요. 네, 이거는 고체인 얼음이 이용되는 건데요. 얼음이 차서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열을 빼앗기 때문에 음, 이 생선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이 반드시 물이 돼야 되고 또 이 물이 수증기가 돼야지 이 생선이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 보면 생성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여기는 이제 수력 발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이 떨어지는 높이의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물이 떨어지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물을 흘려보냈을 때는 수력 발전이 될 만큼의 물의 양 그다음에 물이 갖는 힘의 크기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댐을 짓는다는 거는 물을 일정 기간 모아놓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물이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모여 있을 때 물들은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열어놓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니까 물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농작물을 키울 때입니다. 농작물을 키워요. 네, 우리가 그냥 농작물 키운다고 그러면은 흔히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물을 주는 걸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기계식으로 일정 시간 되도록 이렇게 사방으로 쭉 뿜어주는 역할. 이랬을 때 물이 나가는, 물이 퍼지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 물건과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네, 지금 어,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세차, 그 다음에 아까 바닥 닦는 것도 나왔죠. 막 고압 분사기로 이렇게 막 나왔는데 그냥 물이 나가는 거하고 고압 분사기로 쐈을 때 물이 나가는 거는 좀 다를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차가운 물 사용했을 때 그 느낌도 좀 다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죠. 우리 몸은 약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은 물은 우리 몸 사방으로 다 퍼지게 돼 있거든요. 뭐 손끝부터 진짜 발끝까지 다 퍼지게 되는데, 이때 물은 어떻게 퍼질까? 어느 기관을 통해서 퍼질까? 그 다음에 이 피부나 우리 호흡을 통해서 또 물은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실험 관찰책 보면은 여기에 어떤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 같이 이거는 예고요. 식물에게 물을 주는 장면일 때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예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은 상상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을 이용하는 경우 식물에게 물을 주는 장면이라고 했을 때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회 물을 주는 장면, 물을 뿌리는 장면.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식물에게 물을 주는 장면은 뭐 화분에 물을 주는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선생님 바로 생각나는 게 그 정도뿐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물을 뿌리는 장면 했을 때 아까 그 물 자동으로 분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팡팡팡팡 하면서 360도 돌아가면서 물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밭고랑에 요즘 이렇게 호수 같은 것들을 갖다가 밑에 심어서 여기서 물을 갖다가 틀기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물이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 표현해 보기 했을 때 여기 위에 예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한번 예만 적어줘 볼게요. 일단 농작물에 물을 뿌리게 되죠. 농작물에 뿌린 물. 이게 어떻게 되나요? 농작물에 물을 뿌리게 되면 사실은 바로 식물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흙 속의 물이 되고요. 이 흙 속의 물이 뿌리가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뿌리로 흡수된 물. 근데 이제 뿌리에서 흡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물 같은 경우 이제 뿌리에서 흡수된 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을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기를 올라가는 물. 이게 이렇게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물들이 막 되게 힘들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식물의 잎에서 공기 중으로 나온 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물을 뿌려줬을 때 이것이 땅으로 흡수돼서 뿌리, 줄기, 잎으로 해서 다시 나온다는 거, 물의 순환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내가 맡은 역할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 걸 하나를 갖다가 여기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때 만약에 흙 속에 물이면은 흙 알갱이 사이에 물들이 들어가서 이 물은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농작물에서 뿌린 물은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뿌리로 흡수된 물은 아주 작은 뿌리 안쪽에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더 작아져야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줄기를 타고 올라갈 때는 매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식물의 잎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나와야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몸짓과 대사도 여기다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떠올리며 물의 중요성을 설명해 볼까요?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요거 잠깐
동영상 멈추고 위에 거 내용 다 쓰고 아래 내용까지 쓴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우리 요 저기 역할놀이 할 계획 세우는 거랑 한 다음에 더 생각해 볼 것까지 쭉 하고 요 내용 보고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써보세요. 네, 위에 내용들 다 썼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요거는 뭐 자유롭게 썼을 테니까 아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떠올리며 물의 중요성을 설명해 볼까요 했는데 여기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죠.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지형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강 같은 데 가서 많이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가서도 바다 계곡들 이용하면서 우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여름 나기도 되게 힘들 것 같고 많은 재미가 없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공장에서 이용하는 거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열이 발생되는데 이 열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방법이 물이기 때문에 물보다 저렴하고 또 편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많은 제약이 걸릴 것 같고요.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얼음이 많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뭐 얼음 과자도 역시 물을 갖다가 이용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우리 입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수력 발전 얘기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화력 발전에 비해서 이거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형 때문에 많은 곳에 설치는 할 수 없더라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좀 더 친환경적인 전기 만드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식량을 갖다가 만드는데 농작물 당연히 물이 꼭 필요하고요. 물 없이 생장할 수 있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청소하는데 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죠. 우리도 역시 사람도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음 내용들 정리해 보면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존재지요. 또 그 다음에 그 먹거리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식물 성장에도 꼭 필요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썼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물의 중요성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